네, 제가 맡은 주제는 경남 합천이 다라국이 아니라는 10가지 이유, 10가지 근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뭐 정리를 해보니까 10여 가지 정도가 나왔고, 뭐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이 다라국이 아닌 근거에 대해서 이 앞에 박덕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은 제 이야기가 더 잘 들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임나일본부 또는 임나 지도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이 그리기도 하고 또 중국이 그리기도 하는 그런 지도들이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다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나의 영역을 이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진하게 그리기 위해서 검은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임나의 영역이라고 이제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라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문 위키백과를 보시면은 임나 지도가 있습니다. 저 임나의 영역이죠. 그 임나의 지도 속에 다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의 교과서에는 없느냐? 일본 교과서가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를 보시면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일본 대한사람 지부에서 2019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정도의 일본 교과서들을 세계사 교과서를 포함해서 그 교과서를 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과서가 임나 가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임나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가라, 가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 광개토대왕 비문 세워놓고 이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우익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일본의 교과서가 전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의 교과서 속에서도 합천이 포함되어 있다. 다라국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7국이 있습니다. 신공 49년조 369년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369년에 7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임나 10국이 있는데 여기에 다라가 포함되어 있죠. 예, 다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하고 49년, 249년인데 369년으로 이렇게 끌어올렸고 이때 신라를 습격하고 그 다음에 탁순에 모여서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그리고 탁국 그리고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서기에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라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어떤 비정에 의하면은 합천이 다라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스에마스의 위치 비정이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학계가 그 비정이 어떠냐면 스에마스가 7국을 비정한 것, 좀 전에 고령 가야, 대구가 탁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녕 비자발, 그리고 하만이 알라, 김해가 남가라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학계에서 받아서 비정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어떤 성격 차이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7국을 정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어지는 것이 군대를 옮겨서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의 오랑캐 남만 친미다래를 무찔러서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친미다래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강진이라고 합니다.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이렇게 비정을 했어요. 친미다래는 강진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읍을 주었다라고 하죠.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에 사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반고라고 하면 그걸 나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는 가야사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뭐냐면 임나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임나 7국으로 이제 비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쪽 지역을 마한사라고 얘기하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신공항후 369년조에 있는 바로 이러한 비정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친미달의 강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마한사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임나사를 공부하고 우리에게 임나 비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병도 박사가 이 369년조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친미달에
이걸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지도 속에서는 뭘 배우냐면 근초고왕이 마한을 합병했다라고 하면서 이 화살표가 딱 들어가죠.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일본서기에 근거한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의 어떤 대외 경략사를 봤을 때 마한을 합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왜가 이렇게 들어와서 친미달을 무찔러서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하니까 근초고왕이 지금 이후부터 천년만년 영원토록 늘 백제를 서번으로 칭하며 봄가을로 일본 황실에 조공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공하고 49년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교과서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석에 있는 지명 다라로 그대로 등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다라가 나와 있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다라가 없잖아요. 일본서기에만 있습니다. 그럼 일본서기에 7국 중에서 하나가 다라고 임나 10국 중에서 하나가 다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다라를 이 합천으로 등재하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 남부의 나머지 6국 그리고 나머지 9국 이것을 똑같이 한반도 남부의 위치 비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보면은 일본석에 있는 지명 다라로 등재하면 7국 임나 10국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거기에다가 사읍까지 아까 보셨던 뭐 반고라고 했나요? 그게 이제 나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읍 7국 사읍까지 그리고 10국까지도 전부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것을 자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네스코에 등재만 안 했지 임나 10국을 한반도에 배치한 지도들이 이렇게 공식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곳이 뭐냐면은 임나의 10국입니다. 그 중에 합천의 다라국이 있죠. 합천의 다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냐면은 합천의 삼가 이 지역의 삼가 고분군을 여기 보시면 사이기국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기국. 이렇게 비정을 이렇게 임나 10국으로 비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합천 삼가 고분군의 축조 집단을 여러 가야국 중에서 사이기국으로 규정하는 연구도 등장했다. 가야국이라고 하지만 임나 10국이라고 했잖아요. 임나 10국 중에서 사이기국으로 삼가 고분군을 규정한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가 고분군하고 사이기국은 발음상 뭐냐면 시읒하고 기역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사이기국에 시읒하고 기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다고 해서 누가 비정을 먼저 했냐라고 하면은 이병도가 이미 삼가를 사이기국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959년 책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도 이 사이기국을 비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국가사적으로 국가문화재로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 뭐 어젠가 기사가 나왔잖아요. 삼가 고분군이. 그럼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일까에서 이것을 이 임나 10국의 사이기국으로 비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라국을 임나 10국 중에 하나로 비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찌 합천만의 일이겠는가? 합천을 다라국으로 비정하여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합천만의 일이 아니고 그 외에 임나 10국의 비정, 임나 7국의 비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북도의 일이 되며 그 다음에 이것이 임나 일본부서를 옹호하고 확정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천이 다라국이라고 처음 주장한 일본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만희 시료 합천군 합천읍에 비정을 했다. 어쨌든 합천이잖아요. 다라를 합천으로,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합천으로,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합천으로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조금 지나서 49년 합천으로 이렇게 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학계가 합천으로 확정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유카이 후사노시는 뭐냐면 명성황후를 시해에 가담했다. 시해에 가담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칼로 찌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경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시해에 가담한 낭인 깡패가 바로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그 역사서가 있는데 일본서기 조선지명고라고 해서 여기서 신공황후 49년조에 야마토해가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말송보아 스에마스 야스카즈죠. 1949년에 해방 이후에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 출신이었어요. 조선사 편수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마음대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잖아요. 그 수사관 출신이었던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1949년에 임나 흥망사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의 임나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해방 이후에도 무언가를 위해서 진행을 계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해방될 줄 모르고 40년대 그 해방 이전에 임나사를 그 직전에 경성제국대, 지금의 서울대죠. 서울대 경성제국대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임나 흥망사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37년이죠. 완전히 이제 조선이 일본에 병합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야말로 조선사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 전에는 그냥 일부의 조선사고 뭐 조선사가 따로 있었고 한데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야말로 조선사의 결론이다. 조선사가 완전히 이제 결론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사람의 어떤 비정이 그대로 우리 학계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던 다카시 토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사학계를 그때 평해 보니까 해방 이후인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동방학 연구는 자기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일제시기의 조선연구와 근무의 한국에서의 조선연구사에서 단층이 없다. 일본 학계와 우리 한국 학계가 단층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레일 위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일본 학자도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성삼재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갖다가 그 왜곡된 거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부의 정책 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학자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복원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당신네들 거가 우리가 왜곡해 놓은 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부를 그만두고 뭔가 알리기 위해서 이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삼재 교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 학자들이 올바른 학자라고 지금은 학계에서는 세마스 야스카즈는 사료 검증이 엄증한 성실한 학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가? 이 일본인 학자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다라국을 합천이라고 했던 이마니시루 다라국을 합천이라고 했던 세마스 야스카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네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요. 세마스 야스카즈는 신라의 네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 1대부터 22대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신라의 왕들이 많은데요. 22대 이전은 다 조작이라고 그래요. 신공황후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네무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무랑은 존재해야 되는 거죠. 7대니까. 근데 그 이전은 다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스다 소키치 말로는 삼국사기에는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 이게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이잖아요. 임나일본부설이 명백한 사건인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믿을 수가 없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 봉기 상대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록이죠. 초기 기록에 보이는 왜곡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서도 보면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백제의 건국, 신라의 건국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라는 4세기 내무랑부터, 백제는 3세기 고이왕부터,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부터라고 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국은 이때부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죠. 예전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암기할 때 이색이 뭐 태고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런데 삼국사기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1971년에 공주 무령왕릉의 지석이 나왔죠. 거기서 무령왕은 왕의 휘는 삼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523년에 돌아가셨다, 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무덤의 지석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은 삼국사기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초기 기록을 지금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박창범 세계적인 천문학자예요. 근데 그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 실현율을 보니까 가장 높을 땐 89%, 중국 사서의 천문 기록 실현율을 보니 가장 높을 때가 78%, 일본 서기에 일식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 천문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있었느냐라고 하는 실현율이 35%밖에 되지 않는다. 서기 950년 이전에 기록된 일식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은 과학이잖아요. 과학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는데 삼국사기는 거의 90%에 이르는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냐면은 아까 백제는 고이왕 이전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백제 고이왕 이전에 누가 있냐면은 구수왕, 아까 귀수왕이라고 그랬죠. 구수왕이 있습니다. 그 구수왕 시절에 224년에 낮에 금성을 관측했다. 낮에 금성이 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걸 태백주현이라고 합니다. 구수왕 11년 224년에 태백주현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입증이 됐습니다. 이는 삼국사기에 나온 구수왕 11년 때 기록이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다. 이것은 뭐냐면 고이왕 이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삼국의 초기 기록을 전부 믿을 수 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문학으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덕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수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구수왕과 근초구왕이 맞고 구수왕과 초구왕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박창범 교수에게 압력을 가하죠. 그리고 이걸 지금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학계에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신뢰하십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의 초기 기록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이제 묻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보면은 외인과 외병과 외국과 외왕이 신라를 침범 습격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혁거세 왕의 외인이 병사로 변경해 침범했다. 남해왕 외인이 백척이 뭐 이렇게 왔다. 탈해왕 때 외국이 화친을 맺고 교빙했다. 쭉 해가지고 수십 가지의 사실 이런 어떤 외인이 들어왔을 때, 뭐 뭔가를 훔쳐갔을 때 이런 기록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공화호가 만약에 369년에 한반도 남부의 신라를 침공하고 가야를 공략했다라고 하면 그 기록을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죠. 이렇게까지 왜 기록을 다 기록했어요. 그 뒤에 내무랑 이후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내무랑 이후에도 쭉 있잖아요. 뭐 눌지왕, 실성왕, 저 자비왕 해가지고 전부 다 외인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뭐 외병들이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인 외병이 신라를 침범 습격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전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36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 신공하고 49년에 한반도 남부의 7국을 점령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존 카터 코베엘 박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69년은 백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점에 올라 있었던 때다. 일본 사회는 그 당시 아주 미약한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삼국사기에 보면 369년조에 고구려 고구관왕이 2만 군사로 백제를 공격하자
패자 근구수가 격파하고 5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 깃발, 황제의 깃발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초고왕 24년 36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369년에 신공화후가 이게 침범하고 뭐 백제에게 뭐 친미다례를 주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369년에 삼국사기에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금관가야가 멸망했냐? 아니죠. 5대 20품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죠. 346년에서 407년까지 369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019년에 가야본성이라고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특별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연대표입니다. 연대표를 보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369년에 7국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금관가야에 10명의 왕이 있어요. 이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왕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5대 20품왕이 있습니다. 346년이라고 해서 346년에 20품왕이 즉위했다. 여기 써있죠. 즉위했다까지를 다 써요. 수로왕이 건국하고 그 다음에 거등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품왕이 있었고 거질미왕이 있었고 20품왕이 있었습니다 라고 1세기, 2세기, 3세기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20품왕이 즉위하는 것까지만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표기를 안 했어요. 좌지양보 해가지고 10대 구영왕까지를 전부 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표기를 안 했다는 건 뭡니까? 금관가야가 369년 이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멸망했다라는 얘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때 한반도 남부로 7국 정벌을 하러 신공화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형국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다라국이 없다. 뭐 명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재 박사는 합천군 쌍책면에 나타나는 옥전 고분이 대가야에 속하던 수장들의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라국으로 비정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곳은 고대 어느 사적에도 육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서 다라국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라국이 없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세마스 야스카즈가 다라는 지금의 경상도 합천이라고 이렇게 1949년에 이렇게 비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야주는 565년에 완산주가 있었죠. 완산주를 폐지하면서 대야주가 설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삼국사기에 보면은 대야주가 565년에 대야주가 설치가 돼요. 대야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근데 그 이전은 뭐였냐면 완산주였다는 거예요. 그럼 완산주가 있다가 대야로 넘어갔겠죠. 근데 일본서기에는 562년에 요 사이죠. 다라국이 멸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다라국 시절에 만약에 다라국 시절에 이 지역에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다라국이라 하는 요 시절에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뭡니까? 대야주 이전이니까 완산주예요. 완산국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지역에 나라가 있었다면 완산국이라고 해야 된다.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량은 고대 발음에서는 다라로 읽힌 것이 아니라 가라로 읽혔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강양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야다. 그 의미 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과 합천군은 그냥 이게 구글로 이렇게 했을 때요. 223km, 20여 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가야의 유물들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대가야 권역입니다. 이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서기 임나 연맹체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대가야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방어 체계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어를 하죠. 그래서 고령과 합천은 하나로서 어떤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 합천이에요. 합천이고 여기가 고령입니다. 대가야죠. 합천에서는 용봉 환두대도가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제일 많은 그 환두대도도 한꺼번에 이렇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어지는 걸 시가현, 그렇죠. 시가현으로
후쿠이 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합천, 옥정, 고분군의 이런 것이 와카야마 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고령의 고분군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라리, 그 다음에 다라리의 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달입니다. 다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서 다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 쌍책면에 편입이 되는데 1914년에 다라리가 생성한 곳으로 다라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라가 달이 되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연음이 되어가지고 다라라고 하는 건 달이다. 우리가 알라나 신라나 가라나 일대 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지역이에요. 지역 어미. 달을 다라라고 불렀다면 라는 어미도 지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저 달이 다라가 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국명의 어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다라인 겁니다. 이거는 다라국 할 때 그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병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 문화권에서 지명이 우연히 하나가 같다. 우연히 하나가 같다고 갖다 붙이는 건 경강부에다. 이곳에 다라가 임나식국의 다라와 표기상 같다고 하여서 이곳을 비정하면 옳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면 임나식국을 다 봐야 돼요. 이게 우연히 같으니까 그럼 이게 맞겠구나라고 하면 임나식국의 그 식국의 나머지 구국의 위치는 어디냐를 판별해 보면은 여기도 이 위치가 맞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판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다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계 지명이 널리 분포하여서 두 곳의 표기가 우연히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일본서기의 다라를 합천 옥전의 다라로 본다면 임나식국 중 구국도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임나가 김해 등 낙동강 유역에 있었음을 보이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도 없고 철도 없다. 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옛 고어로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쓴 게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옛 고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칠지도에도 이 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라이 다이치로 관장은 일본에 철이 처음 들어온 것은 1, 2세기 경인데 주로 한반도에서 온 것이다. 6세기까지 일본의 제철 시설이 발견되지가 않는다. 처음에 가야에서 완제품 형태로 철기를 수입했다. 6세기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은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 아직기가 외왕에게 좋은 말 2피를 선물한 후에 말 기르는 일을 맡았다. 4세기 후반까지 일본에 말이 없었다. 백제와 국교를 맺으면서 비로소 말이 들여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말이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말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로 보면은 가장 큰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쟁의 무기로서 가장 큰 어떤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이 있는 곳, 철이 없었어요. 철이 있는 곳, 어느 곳이 더 강성한 곳이냐, 어디를 어떻게 누가 침범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뭐 배를 만드는 기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안 독립기념관을 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야의 기마 무사상입니다. 고구려의 기마 무사상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야의 기마 무사상을 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독립기념관이라서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가야는 임나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어떤 학계를 보면 가야를 임나로만 바꿔버리면 임나가 최고예요. 이런 어떤 형상이 됩니다. 이거를 국립중앙박물관을 가 보셔도 고구려관을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관을 갖다가 멋있게 만들어 놓고 가야관에만 이 모형이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오면 우리 학교가 가야는 임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 임나가 이렇게 강했구나 라는 식으로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포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합천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말 가리개와 같은 그런 어떤 가야의 그걸 이제 형상한 것입니다. 자, 합천 옥정 고분군에서, 그러니까 합천의 그 대가야의 어떤 세력이 얼마나 강성한 그런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용봉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만이 쓸 수가 있는 어떤 문양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쓴 환두대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야의 어떤 큰 어떤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란한 문화가 바로 합천에서 이렇게 발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과 철을 얘기 드렸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존 카터 코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인 흐름이다.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춘배 고고학자 안춘배 교수는요, 일본 측이 자료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출토된 외계 유적 유물을 보면 56개의 유적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 내에서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5개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칠국을 야만토해가 와서 정벌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보시면 가야 문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문화도 있지만은 가야 문화가 훨씬 더 넓게 지층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가야의 어떤 지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명이라든지 가야의 어떤 산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가야산, 가라산, 요 밑에도 가야산이 있잖아요. 이런 지명들이 쭉 일본 열대 다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될 시기에 한반도에다가 임나를 갖다 내놓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일본 서기를 얘기하면 이 학자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그보다 더 오래된 양직공도에도 다라국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내세우거든요. 이 양직공도란 뭐냐, 이 양직공도를 임나 일본 부설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직공도에는 뭐가 있냐면 방소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근 가까운 곳에 소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반파탁 다라가 있죠. 그리고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기문, 그 다음에 하침나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여 임나 부흥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 답변이 온 겁니다. 답변이 온 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 외교 문서에 기록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이 다라국은. 그래서 다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양직공도와 일본 서기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죠. 가장 오래된 기록에 근거한 국명을 선호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고분군의 어떤 등재 과정에서도 보면 7개의 고분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옥전 고분군은 양직공도와 일본 서기에 근거하여 다라국이다. 그리고 저 남원의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양직공도와 일본 서기에 근거한 김운국이다. 이렇게 해서 양직공도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지 일본 서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양직공도에는 합천박물관에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옥정 고분군은 양직공도와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라국 수장층의 무덤 유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직공도를 보시면 이겁니다. 자, 이게 백제 사신의 모습이잖아요. 양나라에 갔었던 그런 그 백제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 백제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써놨습니다. 이게 몇 글자냐면 189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뭐냐면은 백제 주변에는 소국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구국을 갖다가 나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직공도는 양무제 503년부터의 그 7번째 아들인 소역이 형주자사로 재임할 때 조공원 주변 제국 사신의 모습을 묘사한 두루마기 그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나라는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2년부터 557년이니까 한 55년 정도 이렇게 존재했던 양나라인데 그 양나라에 이제 백제도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당대의 어떤 그림이다. 물론 그것이 이제 11세기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나라의 어떤 사신이 있는데 그 중에 백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외도 있습니다. 외는 맨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여기 백제 사신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하는 그림은 6세기 원본을 북송 때 11세기에 모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소국이 있는데 이 방소국은 부역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소국은 아니고 백제의 어떤 속해 있는 소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9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양직공도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은 구국은 한반도에 배치할 수 없다.
양직공도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은 요서 진평으로 시작하는 대륙백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륙백제를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치소성 고마와 지방통치제도인 담노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제 방소국을 서술하고 있는데,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문맥상 백제가 해외에 두었던 담노 주변의 소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직공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 말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자 백제 역시, 낭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문헌과 보면은 백제입니다. 백제가 역시 요서 진평현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거를 요서 백제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양서 백제의 비천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백제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낭랑이라고 써 있는 게 백제예요. 백제 역시 요서와 진평의 두 군의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라고 하니까 바로 요때죠. 진 3세기나 또는 4세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4세기에 백제는 이미 요서, 진평 두 군을 점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양직공도, 송서, 양서, 남사, 통전 등등 여러 개 문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중국의 25사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정사에 백제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백제의 대륙 경영, 대륙 백제, 즉 요서 진평군에 관한 기록들을 이렇게 많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희대 기현상과 맞이하게 된다. 그게 바로 백제의 요소 경략 부분인데 19시 넘는 중국의 역사서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설이다라고 해서 교과서에도 박스 안에 조금 나오잖아요. 2개 정도 이렇게 문헌해가지고 설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설이 아니라 뭐 무려 600년 가량 백제 요소 경략 기사 꾸준히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지금도 설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백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백제는 저 요소 진평년을 포함해서 이 우리 중원에도 백제가 있고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나오잖아요. 여기 뭐 누가 여전, 진지왕이, 비유왕이, 동송왕이 중국의 관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왕들은 뭐냐면 대륙 백제를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전지왕, 비유왕, 동송왕, 무령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 관작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관작을 받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중원의 동쪽에, 거기가 백제 땅이기 때문에 관작을 준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요, 비유왕을 보면요, 자, 중국 관작을 받았다 양직공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비유왕 450년에 백제의 20대 왕 비유왕이 멋대로 대사 풍야부를 산서성 하동도 태수로 임명하였다. 서하태수로 임명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서하태수가 어디냐? 이게 보통의 우리가 요소진평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서하태수로 임명을 멋대로 했다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뭐냐면은 백제가 이렇게 멋대로 여기에다가 태수를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뭡니까? 서하태수를 임명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쪽까지는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은 450년 비왕이 멋대로 대사풍야부를 서하태수로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송사에 나오는데, 여기에요. 서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 이쪽이죠. 이 안쪽은 전부 다 우리가 백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제 뭐 동성왕을 정동 장군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동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쪽이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동성왕 때는 백제와 북이의 전쟁을 합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동성왕이 488년에 북이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와서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도 명백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있는 북이가 침공했으나 백제가 격퇴하였다는 이 내용이 자치통감에도 나오잖아요. 488년 똑같은 488년에 북이의 군대가 백제를 공격했지만 백제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북이가 병력을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백제에게 패했다.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소와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거를 왜 문장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까?
요서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2군이 있는 위치에서의 백제와 북이가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북이는 기병 수십만을 내어서 백제를 침공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병은 뭐냐면은 말을 탄 그런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병 수십만이 저 한반도에 있는 백제로 이렇게 뭐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올 수가 없는 인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서진평의 백제, 그러니까 그 대륙에 있는 백제와 북이가 전쟁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남제서에. 북이는 기병 수십만을 내어 백제를 침입하였고, 동송왕은 사법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를 파견하여 침입군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 뭐냐면 공로를 세운 장군들을 광양태수, 여기죠. 광양태수, 청하태수는 산동성, 여기 청하가 있으면 청하태수, 광릉태수 여기죠. 성양태수로 봉했다. 여기 태수로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걸 이기고 나서 이긴 장수들의 공로로 해가지고 장수들에게 준 땅이죠. 준 땅입니다. 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명을 이때 장군들을 갖다가 왕이다, 찬수류도 왕이다, 해례곤은 후다, 목간나도 후다, 이렇게 해서 후왕제도를 두었습니다. 아주 공이 큰 사람은 왕이라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백제는 대왕이나 태왕이 되는 거죠. 황제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왕이 되는 겁니다. 장군들도 다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후왕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지공도죠. 양나라 초에 동송왕 여태가 정동 장군의 제수 받았다. 얼마 뒤에 고구려에 격파되었다. 그래서 이게 동송왕이 시해가 되거든요. 501년인가요? 2년. 그쯤에 이제 시해가 되는데, 시해가 되고 나서 혼란된 틈을 타가지고 고구려가 들어와서 격파를 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송왕이 제수를 받고 얼마 뒤에 고구려에 격파 당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고구려에 격파 당하고 나서 뭐냐면 남한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뭐 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양나라 보통 2년 521년에 그 왕 여융이 무령왕이 사신을 보내서 표를 올리면서 잇따라 고구려를 무찔렀다고 고하였다. 그러니까 동송왕이 죽고 나서 시해되고 나서 고구려가 그 혼란된 틈을 타가지고 요소진평 백제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는 그런 와중에 무령왕이 그 동송왕 다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한 20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해서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구려를 무찔러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 그거를 갖다가 521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갱위강국이다. 갱위강국을 선포한 것이 이제 150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521년에 그걸 선포했으니까요. 우리가 고구려가 우리 땅을 갖다가 이렇게 대륙에 있는 백제를 갖다가 이렇게 쳤는데, 내가 무령왕이 와가지고 20년 동안 고구려를 공략해가지고 다시 뭔가 이렇게 갱위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나라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양지공도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지공도에 뭐냐면 대륙 백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고, 그게 동송왕을 지나서 이제 무령왕 때 고구려에 약간 격퇴를 당했는데 무령왕이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까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담노 제도가 나온다는 거죠. 담노, 양지공도에 이 담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백제의 어떤 위용을 얘기할 때 여기 쪼그라든 한반도 남부의 어떤 이게 담노가 아니라, 담노라고 하는 것은 해외를 경략해서 통치하는 제도로서 왕족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담노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담수장이니 담수도, 담수항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서 22담노가 있었다. 이 22담노를 얘기하는 것이 양지공도의 이야기거든요. 이 22담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담노라는 명칭이 남아있다면 이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자, 구당서 백제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제의 영토는 서로는 월주, 양쯔강 연안에까지 이르고, 북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륙 백제와 그 다음에 열도의 백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담노라고 합니다. 담노.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담노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노로 검색을 하시면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요게요. 담노도라고 나오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노섬이라고 나오죠. 담노섬이라고 있고요. 요 옆이 뭐냐면 오사카예요.
오사카 나라 교토가 있습니다. 오사카 나라 교토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섬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담노도라고 합니다. 담노도. 이 담노도엔 고대 유물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이렇게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담노에 관한 기록이 뭐가 있냐면은 일본의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세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일본 열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일본서기 신대기를 보면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다. 자식을 낳을 때 이르니 맨 처음 담노를 모태로 하여 열도를 낳았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담노의 이름을 바꿔서 아와지 섬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요? 담노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일본 열도가 이 담노 제도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모태가 되었으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나기 이자나미 해가지고 처음에 담노도를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일본 열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이름은 담노라고 부를 수 없다. 아와지라고 부르거든요. 아와지섬. 일본 서기를 만들 당시에는 그러면은 담노라고 불렀겠죠. 담노라고 읽었을 것이다. 근데 백제 담노를 모태로 하여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담노로 읽는 것을 불쾌하니 아와지로 읽어라 라고 해서 지금은 아와지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사카 있죠. 나라 있죠. 나라 백제가 있잖아요. 백제궁 백제 관련된 지명들이 굉장히 많은 이 백제의 터전입니다. 그 앞에 아와지 섬, 담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제 담노가 여러 군데 있었다. 일본에 여러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여러 군데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세이마스 야스카자 7국을 갖다가 비정을 할 때 초성만 같아도 한 글자만 같아도 비정을 하는데, 그러면 담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담노라고 하는 똑같은 그 단어로 된 지명, 그게 남아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거기가 담노구나. 그럼 일본 열도에 담노가 하나 있구나. 여러 개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고마가 있고 담노가 있는데 22개, 20이 담노가 있는데 그 왕의 아들, 왕자와 그리고 왕의 형제, 종족들이 여기를 다스렸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방소국이 나와요. 그 인근 주변 소국이 있는데 반파탁 다라가 있다. 전라 암나라고 해서 알라가 있다. 사라, 신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신공항후 그 49년조에서 3년 지나서 52년조니까 372년이 되겠죠. 백제 왕세자가 외왕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라고 하는 칠지도가 나타났어요. 칠지도죠. 칠지도에는 후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후왕이라는 글자가 있고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라고 하는 글로 보아서 이거는 완벽한 하행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후왕에게 보내니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후왕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까 보셨죠? 동성왕이 장군들이 공을 세웠으므로 왕이나 후를 만들어줬잖아요. 너는 왕이다, 너는 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본도 후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후왕제도 담노제도입니다. 그래서 후왕에게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라고 하면서 하행문이고, 왜 왕은 후왕이다, 후왕에게 전한 칠지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와 왜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후왕과 아까 보셨던 그 동성왕 때의 그 장군들을 왕과 후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최소한 한반도 바깥인 일본 열도에 담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담수항인에서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그 담노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담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노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나왔냐면 소치성은 왈 고마다. 고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담노가 있어요. 고마와 담노가 있고 그 담노는 20이 담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고마를 갖다가 공주를 얘기하죠. 공주는 원래 곰주였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고마고, 그러니까 여기가 담노가 있을 것이다. 백제의 동남부에 담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마라고 하는 건요, 일본 열도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일본 열도에 뭐가 있습니까? 쿠마모토. 쿠마잖아요. 쿠마. 다 고마라고 읽잖아요. 쿠마노에서 쿠마가와, 쿠마노타이, 쿠마가와, 쿠마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웅자가 들어간 지명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고마가 있고 이 중에 담노가 있는 거죠. 이 주변에 담노가 있는 겁니다. 고마와 담노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담노의 주변에 방소국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방소국 구국, 다라국도 일본 열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본 열도의 담노 주변에 소국이 9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소국을 거느렸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백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대륙백제를 얘기했잖아요. 이미 양지공도에는 대륙백제를 얘기했고 담노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변에 소국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소국을 과대평가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소국이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여기 신라를 넣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라하고 백제는 거의 동격이면서 이때 신라도 굉장히 큰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소국에 뭐가 있냐면은 사라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사라를 신라로 봅니다. 근데 왜 신라가 아니라 사라인가? 이때는 이미 그 공식적인 명칭으로 우리는 신라다라고 정확한 명칭을 얘기한 지 한 20년이 지난 후에요. 양지공도가 나온 거는 그만큼이 지난 때거든요. 근데 왜 사라라고 했을까? 라고 이거는 일본 열도의 소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백제는 방소국에다가 사라를 넣은 겁니다. 사라를 넣은 거지 신라를 넣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신라로 해석을 하면서 학계에서는 왜 강대국인 신라를 방소국에다 넣었을까? 그걸 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건 일본 열도에 있는 사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는 국호를 굳이 사용한 것은 신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데 공식 호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학계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 열도의 사라이기 때문이다. 뭐만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과장했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방소국 중에 사라는 한반도 신라가 아니라 일본 열도의 신라다. 그리고 양지공도 방소국에 다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다라는 일본 열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이 다라에 유래한 지명도 적지 않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나라 사람들의 진출과 정착과 무관계한 것이 아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일본 열도에는 다라 지명은 문헌과 그 밖의 자료에 의해 가야와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북한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북한학계 가야사 연구를 보면요. 일본 열도에 전해오는 다라 지명을 대충 보면 대충이라는 건 다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적지 않았죠. 다다라 마을과 그 다음에 다라산, 후지치의 다라촌, 그 다음에 구마군의 다라기, 그 다음에 오오구마, 나가사키현의 이시군의 다라, 테라, 나가또, 야마구치현의 다라 마을과 다라강, 그리고 빙고, 히로시마현의 다라, 그 다음에 오카야마현의 다다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뭐 쭉 해가지고 다라 향이 있다. 다라 지명은 이 밖에도 많다. 이러한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큐슈를 지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큐슈 사가현에는 보면 가야계 유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라 지명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붙어 있잖아요. 얼마 있는 곳에 여기 다라 있죠. 여기 다라조라고 있죠. 여기 다라산이 있습니다. 다라산, 다라조, 다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의 큐슈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라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에도 다라가 있고 큐슈에도 보면 아까 큐슈 북부를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에 다라가 있어요. 예, 다라가 있습니다. 사가현에서 나오는 유물이 가야계 유물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마도에도 다라 지명이 있고 일본 열도에도 다라 지명이 많이 있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국의 위치를 큐슈의 아리아케 우미 연안에 다라촌, 다라산 일대에 비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학 교수하고 이렇게 92년에 이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논쟁한 지 한 30년 정도 지났지만 무엇이 팩트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다라라는 지명도 있어요. 다다라 지명도 일본 열도에만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다라가 없습니다. 이게 다다라라는 지명이 나오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다대포 음이 맞지 않아요. 정확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자, 보시면은 신라 장군 이사부가 임나 사촌을 공격합니다. 529년에 일본서기 개책이 23년의 기록인데 529년이에요. 그래서 이질부레라고 하는데 이게 신라 장군 이사부예요. 이사부는 다다라 원에 머물면서 쭉 해가지고 뭐냐면 4개 마을을 갖다가 공략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 내촌이 공격받는 것은 모야신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만 임나 사촌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575년조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은 여기는 두 개가 얘기하지만 요게 맞다는 거예요. 네 개 마을의 이름은 요 앞에 보면 금관, 배벌, 안타, 위타라고 해서 금관이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다다라는 뭐냐? 다다라, 수나라,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 잘 보시면요.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 했잖아요. 잘 보시면은 다다라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다대포로 비정을 하거나 또는 합천에 비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다다라를 찾아야죠. 다다라고 써 있으니까 다다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다라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신라가 공략한 것은 쿠슈 북부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겨지는데 잘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라 장군 이사부가 임나 사촌을 공략했다라고 했을 때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 했죠. 다다라가 여기 있어요. 수나라 할 때 나라가 여기 있어요. 나라는 저쪽에 있고 오사카 나라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나라라고 써 있죠. 나라라고 써 있잖아요. 나라가 여기 있어요. 화다 어디 있습니까? 화다 여기 있어요. 여기 지명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로 지명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나왔다고 하면은 그네들이 임나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비정을 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해서 자, 사촌이 있어요.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 세 개가 나왔어요. 좀 더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임나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임나예요. 여기도 임나입니다. 아까 박덕규 선생이 얘기했지만 대마도부터 해서 이렇게 큐슈 북부를 얘기했잖아요. 임나 사촌을 신라장군 이사부가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네 개인데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디가 임나입니까? 그렇죠. 명확한 거죠. 명확한 지명부터 찾아야 된다. 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일본 열도에 수십 개가 있는데 다라리라고 하는 그 하나가 나왔지만 그 다라라고 하는 건 달에서 됐기 때문에 그거는 국명 지명 어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일본 열도에 많은 겁니다. 그리고 다다라를 보시면 이거를 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소국 알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소국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일본 열도에 있으면 다라도 일본 열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알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라라고 여기는 써 있어요. 근데 전라는 앞전자다라고 해서 이건 안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함안군이잖아요. 여기가 아라가야잖아요. 함안군은 버풍왕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시리안국 아라가야죠. 여기가 아라가야입니다. 아시리안국이라고도 이름을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안국 아나가야를 멸했다는 거예요. 누가? 버풍왕이. 그러면 버풍왕의 재위기간 안에 뭐냐면 아라가야를 멸한 거죠. 514년에서 540년. 최소한 540년 이전에는 아라가야가 멸망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지지라고 하는 그 곳에는 뭐냐면 버풍왕 24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37년이나 540년 이전에 아라가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함안군, 읍지 전부 다 뭐냐면은 버풍왕 제위 기간 내에 아라가야가 멸망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우리나라 문헌, 국내 문헌을 봤을 때 아라가야가 멸망한 건 버풍왕 제위 기간 내라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은 자, 아라가야가 멸망을 했습니다. 삼국사기 버풍왕 제위 기간은 540년이에요. 대동 지지로 보면 537년이에요. 아라가야는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일본서기엔 계속 등장하죠. 알라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라가야 멸망 후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알라. 이건 뭡니까? 아라가야와 알라는 완전히 다른, 요즘 말로 이제 정치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라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근데 우리가 지금 하만 박물관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라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아라가야 이렇게 써요. 알라를 우선시합니다. 알라 가로 열고 아라가야 이렇게 쓰거든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서기의 알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라는 어디 있습니까? 자, 알라 신사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교토시의 우측에 보면은 알라 신사가 있죠.
어딘가 일본 열대에 있다가 그 알라 사람들이 정착한 곳, 거기에 알라 신사가 있는 거죠. 자, 알라 신사가 있습니다. 알라 산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아까 보셨던 담로가 여기 있죠. 알라 신사 있고 알라 산이 있죠.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큐슈를 볼까요? 큐슈. 자, 큐슈에 보시면은, 자, 여기 빨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큐슈고 여기 대마도잖아요. 여기 아래 보면은 아나 이것이 이제 아라가야거든요. 아라가야 관련된 지명인데 아라수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 무슨 삭기 아라또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라라고 하는 지명 어디 많습니까? 이 부분에 많잖아요. 아라, 그렇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알라예요. 알라. 물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동을 하니까 큐슈 지역, 세또 내해지구, 그 다음에 긴기지구, 조선 동해 연안지구 해가지고 이 아라와 관련된 아라가야, 본격적으로 알라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라는 일본 열도에 나오고요. 아나 이런 것들이 51개가 나오고 있죠. 이 찾아보니까 마을 이름이다, 향 이름이다. 이 전부 다 마을 이름, 산사 이름, 신사 이름, 고개 이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도 역시 이거는 일본 열도에 있는 것이고 아라가야 아시리안국은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거는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보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방소국에 알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본 열도고 다라 알라 나열돼 있으므로 이건 전부 다 일본 열도인 거예요. 자, 이를 보아서 양지공도의 방소국은 그 어느 것도 한반도 내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양지공도에도 다라, 기문, 반파가 있다는 식으로 임나일본부설에 부역하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은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 양지공도를 앞세워서 기문이니 뭐 해가지고 구국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구국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상사문, 상기문이 있으니까 그 기문이라는 건 양지공도에 먼저 나옵니다. 뭐 다라국도 양지공도에 먼저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이 구국들을 전부 한반도 남부에 배치할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지공도와 중국 25사에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양지공도 알려주는 게 그거잖아요. 대륙백제 얘기예요. 대륙백제하고 담로 얘기입니다. 이 대륙백제와 열도 담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 방소국 9개국이라고 해가지고 임나의 9국으로 갔다가 한반도 남부에 그걸 배치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양지공도는 임나일본부설에 악용되고 있다. 양지공도의 백제 소개글은 대륙백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22 담로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담로라는 명칭은 정확히 의미 같은 명칭은 담로도 일본에 있다. 22 담로 중 일부는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방소국은 담로 주변 소국이므로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된다. 양지공도의 방소국 9국의 위치는 결코 한반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라 아까 보셨죠? 신라는 소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한반도 신라로 정해놓고서 하는 말맞춤은 비상식적인 논리다. 다라 지명은 일본 열도에 수십 개가 보이고 전라는 알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나잖아요. 근데 알라라고 하더라도 이 알라 국명은 담로 주변 일본 열도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지 한반도 남부에서는 알라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7국이 있어요. 7국 중에 남가라가 있었잖아요. 남가라는 금강가야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박덕규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 자, 세마스의 위치 비정에 보면은 가라가 위에 있고 남가라가 김해에 있고 같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언급은 됐는데 자, 527년에 일본서기에 보면은 남가라 등 임나를 재건하자라고 합니다. 재건하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가라가 멸망했다는 얘기죠. 527년 이전에 남가라가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금관가야가 있는데 532년까지 5년 뒤에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금관가야는 532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남가라는 금관가야의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남가라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 이건 남가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남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잘 보시면 아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서기 600년에 보면은 신라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라에 이르러 오성을 공격하고 뭐 신라왕이 두려워서 흰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육성을 갖다가 주고 항복을 청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몇 년이야? 523년인가요? 그때 사촌을 뺏었잖아요. 임나 사촌 보셨죠? 다다라, 소나라,
불지기, 뭐 화타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뺐었잖아요. 요게 이제 한자가 조금씩 다르게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임나사촌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다시 주는 거였죠. 근데 임나사촌과 남가라와 아라라를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나사촌은 여기 있는데 이걸 주고 저쪽 바다 넘어가지고 대마도를 넘어서 저 위에 있는 남가라하고 같이 신라가 이걸 준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걸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남가라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여기 주변에 있는 겁니다. 큐슈에 있다라는 거죠. 남가라도 큐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가라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떼어주며 항복을 청하였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장군들이 신라로부터 돌아오자 신라가 다시 임나를 침략하였다. 그러니까 주는 척 하다가 안 줬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그래서 임나 사촌에서 뭐 이런 부분들, 여기가 신라가 이미 점유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남가라는 한반도 남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국 중에 하나인 남가라는 일본 열도에 있다. 그러므로 7국 중에 하나인 다라 역시 일본 열도에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보면 뭐 가장 유명한 한국악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1700m가 되는 큰 산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본인들도 여기를 올라가면 의아해요. 왜 한국악이 여기 있냐? 라고 하는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가라쿤이라고 불렀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걸 한을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국이라는 거죠. 예. 가라국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산의 이름을 가라산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는 좋은 곳이다. 여기라는 건 한국악이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이 1700m 올라가니까 가락국이 보이기 때문이다. 저기 멀리 내가 왔었던 그 가락국이 보이기 때문이다.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고사기에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지명, 그게 7국에 가라하고 남가라가 나오지만 그건 뭐냐면은 일본 열도에 있는 가라하고 남가라지. 그게 고령의 가라, 뭐 그쪽 남쪽에 있으니까 김해 가라,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일본 열도에 대마도가 됐든 큐슈가 됐든 이 지역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냥 일단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나일보 속 지도는 지도 속에 다라국이 속해 있습니다. 합천이 다라국이라 처음 주장한 것은 일본인 식민 사학자들이 임나를 가야라고 해서 억지로 비정한 것들이죠. 합천은 대가야이고 고령 대가야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라가 달처럼 생긴 지형에서 유래한 것이면은 다라는 국명이 아니다. 말도 없고 철도 없고 배도 제대로 된 게 없었던 야마토회가 합천 대가야를 정벌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양주공도의 방소국은 일본 열도 담로 주변의 소국을 말하고 이 방소국 중 신라는 일본 열도의 사라이고 방소국의 다라는 일본 열도의 다라이며 그리고 아라가야 멸망 후에 여전히 등장하는 알라는 일본 열도에 있다. 그리고 신공 97년주의 7국 중 남가라는 금강가야가 아니다. 역시 일본 열도에 있다. 자, 그래서 그 임나 7국이 됐던 임나 10국이 되었던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느 위치에 있냐를 보면은 다라의 위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라를 봐도 그렇지만은 다라 주변에 있는 알라라든지 가라라든지 남가라라든지 이런 걸 모두 보면 다라국은 합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고령의 임나비석이 있는데요. 임나 대가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임나라고 하는 부분은 싹 없애가지고 대가야 비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37년이냐?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 35권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때의 총독이 이거를 세운 겁니다. 완성하고 나서 우리 이제 완전히 이제 역사가 넘어왔다. 그 넘어온 기념으로서 세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고령이 임나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비석을 딱 박은 거거든요. 활용점정이에요.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령이 임나라고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금강가야가 임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체 가야가 통칭해서 임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본군이 점유하고 있고 비석을 세우고 있는 이때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2021년에 남원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일본속의 김은국을 삭제하라라고 하는 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남원 김은국과 합천 다라국도 삭제하고 정당한 어떤 가야국으로서 대가야의 어떤 국명이나 그런 것으로서 이 찬란하고 훌륭한 유산들을, 제가 보기에는 합천의 가야 유산이 가장 멋지고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등재를 해야지만이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